이번 세션은 프로젝트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는 계약자와 사업주 간의 혹은 파트너들과의 주고받는 모든 산출물 및 RFI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또 인증된 주 계약자 및 서브컨만이 산출물과 RF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웹 포털을 통해 쉽게 문서에 대한 승인, 다운로드, 검토 및 응답과 같은 모든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 및 내장된 추적 감사 기능을 통해 쉽게 결과물 검토 프로세스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의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벤틀리의 프로젝트와이즈를 사용하지 않는 유저라면 포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탈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관리자는 포탈에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이 프로젝트 내에서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RFI를 구성하거나 트랜스미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플러그인 형태의 커넥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커넥티드 프로젝트와 연결을 활성화함으로써 프로젝트와이즈에 있는 프로젝트와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를 서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와이즈 내 문서들을 바로 패키지와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인터페이스의 큰 차이점이라면 포탈은 기본적으로 트랜스미터를 만들거나 RFI를 만들 때 첨부하는 파일들을 내 PC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업로드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인 커넥터 포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문서관리 시스템인 프로젝트와이즈 안에서 관리되는 문서들을 바로 패키지화해서 트랜스미터로 보내든지 RFI에 첨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벤틀리 시스템즈에 있는 담당자와 오른쪽에 보시는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에 있는 담당자가 어떻게 서로 트랜스미터를 주고받고 또 RFI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벤틀리 클라우드 서비스에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connect.bentley.com이라는 벤틀리 클라우드 포탈에 들어가서 로그인한 장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등록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번호와 이름을 BSI 700-KR 타워라는 가상의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옵션들을 선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BSI 700-KR 타워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프로젝트 납품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최초의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턴온이라는 그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포탈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랑 프로젝트 와이즈에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연관시키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담당자가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서 미리 만들어 놓은 BSI 700-KR 타워라는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랑 여기 커넥트 프로젝트라는 탭을 통해서 서로 어소시에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와이즈라는 도면 및 문서 관리 시스템에 있는 폴더랑 프로젝트 포탈에 있는 방금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랑 서로 1대1로 매칭을 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파일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작업들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소시에이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화면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그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란 이런 폴더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incoming, outgoing, draft라는 기본적인 3개의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서 우선 세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와이즈에 등록된 사용자들이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용자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볼 수 있는지, 리스폰스 할 수 있는지 등등을 가질 수가 있고, 스토리지를 통해서 프로젝트 와이즈의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들이 프로젝트 와이즈 쪽으로 파일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자, 포털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또 프로젝트 와이즈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서로 연관을 시켰습니다. 어소시에이트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담당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실제적으로 트랜스미터나 RFI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납품 관리에 다시 들어가서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세팅 창이 있습니다. 이 세팅 창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파티시펀츠라고 해서 우리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등록이 돼 있는 거랑 또 외부에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nvite External Participants라는 이 항목을 통해서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에 있는 담당자를 제가 지금 초청하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넣고요. 샌드를 보내게 됩니다. 방금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에 있는 담당자에게 초청을 했죠. 그렇게 되면 이 담당자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BSI 700-KR 타워라는 프로젝트에 당신이 초청됐다. 그렇게 메일을 받죠. 그래서 Accep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포털에 로그인을 하게 되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에 있는 이 담당자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벤틀리의 담당자가 만든 프로젝트랑 이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에 있는 담당자가 만든 프로젝트를 서로 1대1로 매칭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 트랜스미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창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에 있는 담당자가 프로젝트를 생성해 놨죠. 이렇게 되면은 벤틀리 쪽 담당자는 그 메인라인 코퍼레이션 담당자가 메일에서 accept를 누르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 화면을 리프레시를 해보면 accepted 한 거로 이제 나오죠. 자, 이 세팅에서 카버레트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카버레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버레터를 만드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DB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커버레터를 만들어 주고요. 퍼포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미터나 RFI 같은 것들의 그 승인 과정이 포함되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모든 주고받는 이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로컬에 있는 프로젝트 와이즈 쪽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첨부 파일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경로를 지정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이제 뉴 트랜스미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라인 담당자가 모델 리뷰 요청이라는 이름의 트랜스미터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터는 이제 어프로브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트랜스미터이고요. 그래서 모델 리뷰 및 코멘트 요청이라는 그 내용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받을 건지 그 선택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벤틀리의 특정 담당자가 요거를 이제 받을 수 있게 선택을 했고요. 내가 필요한 파일이 있다면은 이제 zip 파일 형태로 만든 것을 올릴 수가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 바이 원으로 파일을 직접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포탈은 기본적으로 내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 로컬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손쉽게 파일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각 개별 파일들에 대해서 파일 네임이나 버전, 스테이트, 그리고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임의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 4개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와이즈 쪽에서 하나의 메타 정보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버전이랑 기본적인 디스크립션을 넣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structure style 파일에 버전과 디스크립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슈 버튼을 눌러서 이슈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세이브 드래프트를 해서 이미 임시로 저장해 놓는 그런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이 스케줄링 탭은 특정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리스판스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체크를 안 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알림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커버레터가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보셨던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DB에서 자동적으로 가져와서 하나의 PDF 파일로 자동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이 이제 이슈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인 벤틀리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모델 리뷰 요청에 트랜스미터리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와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와이즈 익스플로러가 실행이 되면서 그 폴더에 자동적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하단에 인커밍 쪽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모델 리뷰 요청이라는 트랜스미터리 온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웹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유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첨부된 문서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커널리지나 혹은 그 리젝트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어커널리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트랜스미터에 포함된 첨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프로젝트 와이즈의 스토리지에 쌓아 놓게 됩니다. 지금 파일들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죠. 디자인 파일 같은 경우, DGN이나 DWG 같은 경우는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마스터하고 참조한 레퍼런스 파일이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마스터 파일과 레퍼런스 파일을 링크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리스판스 탭은 지금 개개 파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 리스판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My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문서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4개 파일에 대해서 이제 어프로브를 하고요. 그 스트럭처 파일을 그 다른 부서에 있는 그 구조 파트에 있는 담당자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첨부 파일 리뷰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부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이 파일을 봐달라고 해서 이제 그 첨부를 포워딩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뭐 하나는 리스판스 펜딩 해서 뭐 샌드 리스판스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파일 중에서 4개에 대해서 이제 승인된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응답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메인 라인에 있는 담당자는 자기가 보냈던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이제 저쪽 벤틀리 쪽의 담당자가 이거를 열어봤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녹색의 체크 표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몇 가지 파일에 대해서만 이제 리스판스가 왔다 이것들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스판스 된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어프로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리젝트가 됐으면 리젝트된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전체 혹은 개별 담당자별로 소팅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운로드 리스판스를 통해서 그 자동적으로 이제 엑셀의 어떤 리포트 형태로 이렇게 회신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프로브가 됐고 어떤 거는 어프로브가 안 됐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엑셀 형태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벤틀리 쪽 담당자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죠. 자동적으로 그 트랜스미탈 첨부 파일들이 프로젝트 와이즈에 저장된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버전이나 디스크립션을 입력했던 것들이 다 메타 정보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좀 재밌는 게 이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 개개 파일에 대해서 이게 어떤 패키지에 속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패키지에 속한 지금 이 파일이 리스판스가 어떻게 리젝트가 됐는지 아니면 어프로브가 됐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RFI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하나의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의 담당자가 RFI를 하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입력하는 항목은 이메일이랑 비슷하게 지금 생겼죠. 그래서 뭐 101 지역에 덕트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쪽 담당자를 선택을 해서 받는 사람에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제 배관과 덕트가 충돌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관련된 파일을 이제 첨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스케줄링 기능이 있고요. 뭐 언제까지 안 보면은 메시지를 이제 이메일을 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슈를 해보겠습니다. 자, RFI가 이제 이슈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FI가 만들어졌고 어떤 상태인지를 포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벤틀리 쪽 담당자가 메일을 받았겠죠. 마찬가지로 메일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방금 받은 RFI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트랜스미탈과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런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어크날리지를 누르게 되면 첨부된 파일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프로젝트 와이즈 쪽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 파일이니까 레퍼런스 파일에 경로가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이 경로를 프로젝트 와이즈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제 찾는 과정을 이제 한번 거치게 됩니다. 이 리스판스 탭을 통해서 이제 응답을 RFI에 대한 응답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배관을 북쪽으로 이동하라, 이동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리스판스를 줍니다. 자, 이제 메인라인 코퍼레이션 담당자 쪽에서 이제 살펴보죠.
이 응답에 대해서 어떤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포털에 들어왔겠죠. 포털에 들어와서 요 100일 지역 덕트 문제라는 거에 이제 리스판스를 살펴보니까 이 벤틀리 쪽 담당자가 배관을 북쪽으로 이동 가능하냐 이렇게 답이었죠.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리젝트 리스판스에다가 이제 배관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응답을 주게 됩니다. 자, 다시 벤틀리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리스판스 리젝트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들어가서 리스판스 탭에서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구조부 담당자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구조부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검토해달라고 이제 해주는 포워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덕트와 배관이 충돌됩니다. 검토하시고 회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포워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구조부 엔지니어를 통해서 제가 어떤 그 솔루션을 받고 이제 첨부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 하면서 관련된 문서를 첨부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고 계십니다. 문서를 첨부를 해서 리스판스를 보내죠. 자, 다시 메인라인 코퍼레이션의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부 문서 참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응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벤틀리 담당자는 네, 지금까지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